씹는다는 것, 우리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활짝 웃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그전에 뭐 한 십몇 년 동안 옳게 못 먹고 옳게 못 먹고 또 이 모임에 가서 고기는 아예 씹지를 못하니까 돈만 내고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손을 막 이렇게 가리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치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는데요. 치아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남은 치아마저 모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잃어버린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근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아 건강의 희망, 임플란트에 대해 이경민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나사 형태의 금속 구조물을 뼛속에 넣고 그 위에 보철물을 올려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브릿지로 치료를 하면은 상실된 치아가 있을 때 그 앞뒤 치아들을 어쩔 수 없이 손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면은 상실된 그 치아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의 경우는 자연치가 다수 상실이 되었을 때도 비교적 좀 쉽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틀니라는 게 꼈다 뺐다 하는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안에 견고하게 고정이 안 되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식사를 하시게 돼서 일상생활에도 좀 많은 불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치아 형태 그대로 입 속에 고정이 되는 형태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치와 유사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씹는 힘도 자연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틀니와 비교해서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3차원 CT를 찍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잇몸뼈의 상태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하면은 고령의 환자분들도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많이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무절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절개 수술을 하면은 당연히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도 되게 빠르고, 그다음에 통증도 적고, 무엇보다 합병증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수술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산들거리는 상쾌한 화요일 아침. 이성일 아버님의 집에서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오윤희 어머니는 요즘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성일 아버님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와 치주염으로 치아를 잃고 오랜 시간 틀니에 의지하며 좋아하는 음식조차 마음껏 즐기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씹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교통사고니까 앞니빨이 위에인가 밑에인가 두 개씩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임플란트 없잖아요. 걸었잖아요. 요래 있다가 2개로 늘어나고 2개가 4개로 늘어나고, 그러면 점점 브릿지가 늘어나면 더 힘을 못 받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그 당시는 뭐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살도 안 쪘었어요. 남들이 보면 약간 깨작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이빨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어디 모임을 간다든지 하면 정말 와이프가 음식 안 차려주면서
밖에서 폭식 가식할 정도로 너무 먹으니까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날 정도로 정말 잘하는데 나는. 즐거운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고 아내의 배움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 이성일 아버님. 오늘은 정기 검진을 위해 치과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건강한 치아와 함께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치과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리는 이성일 아버님. 임플란트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인지 병원은 그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뭐 한 십몇 년 동안 옳게 못 먹고 옳게 못 먹고 또 이 모임에 가서 고기는 아예 씹지를 못하니까 돈만 내고 아 이건 사는 이래가 되는 일이 아니다.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죠. 한 2, 3년은 못 먹었거든. 그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 꼭 이거는 내 생에 하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검사실로 향하는 이성일 아버님. 임플란트 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CT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정밀한 영상 검사를 통해 치료의 안정성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의 관리 방향까지 세심하게 점검합니다. 이성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뭐 별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예. 제가 오늘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예. 예. 그럼 한번 기대해 보실게요. 관리 상태가 어떤지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다물어 보시고요.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염증도 없고 잇몸 상태도 괜찮으시고 예. 그다음에 양쪽으로 뭐 씹히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예. 예. 예, 이성일님은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기 검진 때 잘 오셔가지고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지금처럼만 잘 해주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님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처음 치과에 방문을 하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제 60대 초반에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치아를 이미 이제 많이 발치를 하셨고, 그다음에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이제 지탱하고 있는 남아 있는 치아들도 만성 치주염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틀니 자체도 많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식사도 잘 편하게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주염이란 치아의 주위 조직인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어 환자들이 방치하기 쉽다고 합니다. 치주염은 쉽게 말해서 치아 주위 조직인 잇몸과 이제 치조골에 생기는 염증인데 그게 생기는 원인은 이제 치태와 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풍치나 잇몸병이라고 부르는 이 치주염은 이제 보통 증상이 되게 미미하거나 아니면은 이가 막 많이 흔들려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방치하기 쉬운 게 되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붓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괜찮아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괜찮아지니까 또 치과를 안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도 계속 치조골까지 많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치아에서 시작된 치주염이라고 하더라도 주위 치아까지 이제 퍼져서 여러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치료 전 상태고요. 자, 왼쪽이 최근 사진인데 위쪽에는 이제 그 자연치아가 하나 남아 있으시고 아래쪽에도 자연치아가 하나 남아 있으시고 나머지는 다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복을 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다 하신 지 지금 한 7년 정도 지나셨는데 이성일님은 이제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잘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저희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본인도 집에서 열심히 잘 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치주염이라는 게 이제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질환인데 임플란트도 인공 치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도 당연히 이제 치주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부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죠. 우리 몸에 보면은 이제 뼈와 뼈가 이제 만나는 곳에는 이제 인대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도 그런 인대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치는 그 인대가 있음으로 해서 외부 힘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이제 방어도 이제 담당을 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인대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깊게 염증이 좀 파고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치조골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이제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저시로 모임에 갔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말도 못하죠. 그거는 바르면 한 1년 동안 다 느끼겠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여기 이상이 있기 전에 와가지고 정기점검 받고 쪼을 거는 쪼우고, 이게 불편하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고 알기 때문에 치과에는 어지간하면 약속 잘 안 어기고 그날 꼭 오도록 내가 노력합니다. 요란한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보철을 제작하는 기공실입니다. 이경민 원장이 오늘 보철을 세팅할 환자를 위해 기공실을 찾았는데요. 보철 제작은 단순히 치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과 신미성을 되살리는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경민 원장은 항상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높이를 잡는 건데, 그 높이에 따라서 이제 웃으실 때 이제 상악 치아 위쪽 앞니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도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너무 높게 했을 때는 이제 다 다물어진 것 같은데 이제 음식이 안 씹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높이를 낮게 했을 때는 이제 힘이 너무 많이 가해져서 또 이제 예후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철의 주인공인 박욱재 씨는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한 후 전체 재식립을 한 환자인데요. 오늘 드디어 보철을 세팅하는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웃는 것조차 힘들었던 욱재 씨. 이제 환히 웃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염증이 밑에 많이 생기고, 그래갖고 염증이 많이 생겼어. 밑에 위에는 괜찮은데, 딴 그 치과 가갖고 약 그 처방 받아가지고 주염 그 염증 치료약 받아가지고 좀 먹었지. 먹고 나서 한 2달 가면 또 그걸 또 생겨. 좀 아린다 할까? 우리 아프고. 다시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 안 쓸까? 막 내가 혼자 걱정 했죠. 다시 심어지니까 잇몸이 다시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 그 걱정 엄청 했지. 박욱재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마지막 말 맞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를 사실 한 번 하기도 힘든데 2번 하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진짜. 일단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오늘 이제 임플란트들은 수술은 다 하셨고 전에 그다음에 임시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오늘은 최종 보철로 이렇게 갈아 끼울 거거든요. 네. 이제 현재 상태에 이제 적응이 되셨기 때문에 요 상태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최종 보철을 만들어서 오늘 이제 다 끼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할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자, 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오랫동안 임시 치아로 버텨온 욱재 씨. 마침내 최종 보철을 장착하는데요. 최종 보철은 기능뿐만 아니라 환자의 발음, 저작, 신미성까지 고려해 정밀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구강 내에 정확히 장착되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교합 상태, 인접 치아와의 접촉, 씹는 느낌까지 세밀하게 검토한 뒤 최종 고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박욱재 환자는 처음 오셨을 때
이미 과거에 자연치를 모두 다 발치를 하시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 치조골 내에 있어야 되는 임플란트의 나사 부분이 그 치주염 때문에 이제 다 노출이 된 상태로 이제 오셨는데, 치주염 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 이제 증상이 없이 이제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엑스레이 사진과 요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보면서 환자분한테 현재 이제 상황의 좀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 치료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도 수긍을 하시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치주염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된 임플란트들을 먼저 싹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임플란트들만 이용해서 이제 고정된 임시치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환자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통은 이제 임시틀니를 사용하셔야 되는 기간이 몇 달 정도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박욱재님은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고정성으로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치유 기간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임플란트들도 다 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수술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최적의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욱재님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를 뭐 2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미리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수술을 하시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다음에 통증도 훨씬 덜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의 결과도 당연히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상적인 위치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후에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박욱재님 앞니 부분 먼저 한번 껴서 어떠신지 한번 보실게요. 자, 다물어 보시고요. 다물어 보실게요. 네, 색상이나 형태 같은 거 좀 어떠세요? 이리저리 한번 보세요. 한꺼번에 지금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서 되게 어색하시죠? 근데 이게 그 임시를 오래 하셨었는데 그 임시랑 뭐 거의 비슷한 높이로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시면은 아마 적응이 되실 겁니다. 10년 전에 할 때는 좀 기간이 많이 걸렸어. 한 1년 한 6개월 걸렸나? 6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그 다 끝났으니까 한 절반 가까이 빨리 끝나버리네. 이제 씹는 데는 뭐 음식 먹는 데는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어. 처음에 하고 나서 내가 관리처럼 솔직히 안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느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느끼니까 그걸 몰라는 거야 이제. 다시 하다 보니까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나이다 먹다 보니까 막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치아 문제로 여러 번 레진과 크라운 치료를 받아왔던 백창현 씨는 더 이상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맞지 않은 보철로 인한 답답함, 반복되는 치아 파절과 우식증으로 생활의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금니부터 해가지고 아래쪽하고 그전 다 보철을 했는데 세 군데 가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치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사람들 앞에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주로 손을 막 이렇게 가리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많이 좀 힘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백창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예. 네.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음식은 양쪽으로 잘 씹히는 것 같으세요? 네. 네. 다물어 보세요. 일단 저번에 높이 조절한 대로 잘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잇몸에도 뭐 특별한 염증은 없는데 여기 아래 어금니 안쪽으로 플라그가 좀 낀 데들이 있어서 요거 오늘 제거 좀 하시고 가실게요. 네.
일단 이렇게 관리 좀 잘 하시고 예, 예. 하셔서 오랫동안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근데 집에서는 혼자 하시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맨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예, 예. 그때마다 잘 오셔가지고 예, 예. 검사 받으시고 예, 예. 네, 부족한 데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계속 좀 예, 예, 해드릴게요. 예, 예. 네. 하여튼 앉아 계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백창희님은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대부분의 어금니들은 다 상실된 상태셨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앞니 몇 개 정도밖에 없어서 되게 좀 불편감이 많이 있으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과거에 이제 여러 치과를 다니시면서 이제 보철을 여러 개를 하셨었는데 계속 상태가 금방 안 좋아지고 조금 안 좋아지면 다 이제 발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의 앞니들밖에 안 남게 된 뭐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치과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틀니를 쓰시다가 임플란트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거든요. 극과 극의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창희님은 임시 틀니도 이제 임시로 만든 틀니로 쓰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정성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창희님도 이제 임시 틀니 생활을 이제 끝내시고 고정성으로 임시를 하고 계시다가 임플란트 치유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추정 보철로 바꾸면서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마쳤다고 해서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이후의 예방 관리가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창현 씨는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고 구강 내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장기간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완료가 되시면은 이제 치료가 모두 다 끝났고 나는 이제 치과 안 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까 박욱재님처럼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서 현재 상태를 점검을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치과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임플란트 보철을 많이 하셨거나 그 밖에 뭐 자연치의 보철을 많이 하신 분들도 그 보조기구들 예를 들어 치실이나 치간 칫솔 그 다음에 구강 세정기 이런 것들로 같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원만해지고 입을 마음대로 이제 보일 수 있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생활에 또 활력이 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2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치아가 상실돼도 임플란트 치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매일매일 진료하는 아주 일상적인 진료가 되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뭔가 통증이 생기고 불편감이 생겼을 때 치과를 가시면은 늦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치과는 이제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생하시면서 이제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씹는 즐거움, 그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신감.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행복의 시작인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위해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침침하고 건조한 눈, 시리고 뻑뻑한 느낌, 흐릿한 시야와 계속되는 눈물. 이 증상들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눈의 고통입니다. 안과 질환은 나이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삶의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좀 침침하면서 뭐가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가 있어가지고 콩 같은 거 보고 이러면 더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눈물이 막 뭐 계속 질질질 흘려. 왼쪽 눈은 이제 안압이 한 50가량 올라갔어.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은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 노안, 녹내장, 황반 변성 등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안과 질환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신의 균형을 회복해 눈 건강을 개선하는 한의학적 치료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치질로 치료하는 안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제일 치료법은 그 각 체질마다 강한 장기가 약한 장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약한 장기가 부족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약한 장기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마다 강한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는데 병이 항상 약한 장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장부 중에서 약한 장기를 찾아내서 오장부를 치료해 주게 되면은 오장부에서 만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눈이라든지 뇌라든지 팔다리, 근골격계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맞춤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두통이고 똑같은 안구 건조증이고 똑같은 녹내장이라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같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가 안 좋아서 눈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심장이 안 좋아서 눈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간이 안 좋아서 눈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간이 안 좋은 경우는 간을 좋게 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될 것이고 심장이 안 좋다면 심장을 좋게 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데 특화된 학문이 사상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의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찾아서 근본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상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싱그러운 목요일 오후, 씩씩한 걸음으로 한의원으로 향하는 이헌영 씨는 요즘 눈이 맑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2017년 녹내장 진단을 받은 이후 심한 안구 건조와 고안압으로 늘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는데요. 여기에 만성 피로와 두통, 비염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기만 했던 그의 일상. 하지만 지금은 그의 표정이 너무나 편안해 보입니다. 이게 녹내장이 한 10년 넘거든요. 안과만 계속 다녔어. 뭐 서울까지 갔어요, 안과. 뭐 서울에 뭐 영등포 무슨 병원 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눈 잘 본다고 해서 서울까지 갔는데 안 돼요. 눈물이 막 뭐 계속 질질질 흘려. 왼쪽 눈은 이제 안압이 한 50가량 올라갔어. 일하기가 영 불편했다고 분대 붙이고 일하고 그랬는데요. 한의원도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 데에서 눈대에서 침을 맞았거든요. 그 한 석 달인가 다 맞았어. 그 효과 없어갖고 그 다른 병을 알아보다가 어떻게 우연히 텔레비를 봤다고요. 집에 퇴근해갖고 그래갖고 일로 온 거예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버님. 요즘 눈은 좀 어때요, 아버님? 요새 뭐 살만하죠. 눈이 편해갖고. 네. 눈뜨기도 편하고. 네. 아침에 자고 있나면요, 뭐 눈물에 나갖고 너를 붓는 것도 없고 예. 몸도 편하고. 그렇죠, 아버님. 몸이 좀 많이 가벼워지셨죠? 네. 피로가 덜하죠, 아버님?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죠, 아버님. 이게 사실은 피곤한 게 좋아져서 눈이 좋아진 겁니다. 오장부가 좋아지면 눈은 그냥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안암은 좀 어때요, 요즘에? 요새 몰라요. 안과를 안 가봤거든요. 예. 전에 한번 재본 게 침 맞고 한 25인가 22인가 떨어지더라고. 왼쪽 눈이 이게 그 50가량 나갔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2달밖에 치료 안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주로 수치가 좀 약간이나 좋아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14.36에서 마이너스 12.99거든요. 약간 한 1이라 좀 내려갔거든요, 아버님. 2달 한 거 치고는 뭐 예후가 또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 음식 같은 거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그 맵고 짠 거 드시지 마시고 제가 아버님 체질에 맞는 거 적어드렸죠, 소양인 음식. 그거 좀 챙겨 드셔야 돼요. 아, 네. 알겠죠, 아버님? 그 아버님은 눈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어쨌든 진짜 지금처럼 열심히 오셔야 돼요. 네. 알겠죠, 아버님? 네. 이제 침 좀 잘 좀 놔드릴게요, 오늘. 아,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버님.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65년생이시고 남자분이신데 2017년도에 양안 녹내장 진단 받으셨고 2019년도에 왼쪽 눈 자체가 실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도 많이 안 좋은 상태셔서 내원하셨고 안압도 많이 상승한 상태라 가지고 안압 관련된 안약도 4가지나 사용하고 계셨고 눈충혈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어쨌든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심각한 질환이 바로 녹내장이었고 한쪽 눈이 이미 실명 상태였기 때문에 실명된 걸 치료할 수는 없지만 오른쪽 살아있는 오른쪽 눈을 열심히 좀 한 2달 정도 열심히 치료하고 계신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시신경이 죽었고 그다음에 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안압 조절하는 그 모양체로라든지 안압 조절하는 쪽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장부를 좋게 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오장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크게 침구 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소 생활에서 소양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나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서 생활 습관을 좀 고치면서 제가 친구 한약으로 치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한약으로 시신경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냐면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신경이 죽는 원인은 단순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다치 외상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죽는 이유는 당연히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시신경이 약해진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오장부에서 시신경이 필요한 영양을 만들어내는 근본 재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말고는 없어요. 자연에 있는 음식만이 우리 눈의 시신경에 모든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자연에 있는 공기죠. 즉 공기하고 자연에 있는 음식인데 제가 공기를 바꿔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약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자연에 있는 음식으로 만든 약입니다. 자연에 있는 음식으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시신경에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신경에 필요한 영양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녹내장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부족한 영양소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한약도 달라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한의학이라 보시면 되고 이걸 1000년 넘게 인간이 먹으면서 연구한 게 한의학이고 사상체질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은 안압 상승의 근본 원인을 몸속의 불균형에서 찾는데요. 녹내장과 안압 상승을 단순히 눈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간과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기혈의 흐름이 막히면서 생기는 전신적 불균형으로 해석합니다. 일단 녹내장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도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있는 신경을 시신경으로 합니다. 자, 이 시신경이 죽는 병이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압이 높은 게 녹내장이 아니에요. 안압이 아무리 높아도 시신경이 안 죽으면 녹내장이 아니고 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시신경이 죽으면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녹내장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안압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건 시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신경이 다 죽게 된다면 실명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녹내장 환자들을 보면 안압이 높은 녹내장은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70-80%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안압이 높다고 녹내장이 아니라는 거고 그 시신경이 죽는 원인 중에서 20-30% 정도만 안압이고 나머지 70-80%는 안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즉,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도 영양분이 필요하지만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을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공급이 됩니다. 만약에 오장부에서 눈으로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10분만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하더라도 거의 실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눈중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압이 조절되기 위해서도 오장부에서 눈으로 간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 군데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많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모양체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자, 안구 모양에서 여기가 물로 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물이라는 게 순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눈이 펌프질을 해야 돼요. 모양체 근육이. 만약에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장부에서 피를 안 가게 막아버리면 근육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모양체 근육에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오장부에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장부에서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펌프질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밖으로 잘 못 빼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압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개만 제가 말씀드린 거 복합적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오장부에서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시신경이 죽거나 압박이 되니까 혈액 공급이 되지 못해서 시신경이 손상이 받아서 녹내장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안압 조절되는 거는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신경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 시신경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오장부입니다. 이 시신경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공급되면 죽을 이유가 없지만, 시신경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60밖에 공급이 안 된다면 시신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안압을 조절하는 능력만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시신경으로 가는 영양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해진 시신경을 얼마든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침 치료를 받는 현영 씨. 침 치료는 눈으로 향하는 기운의 흐름을 정돈해 시신경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신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침이 조심스레 자리에 놓이자 눈 주위의 긴장과 압박감이 서서히 풀려갑니다. 효과는 한 일주일 맞았나? 그때부터 슬슬 좋아지는데요. 그때부터 꾸준히 이제 좋아지는 거죠. 첫째, 눈물이 안 나죠. 눈이 편하죠. 마음도 편하죠. 저녁이 잠 잘 자죠. 그것만 하면 되죠. 얼마나 더 편해요. 제가 몰라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한 80가량 좋아졌다고 봐요. 한 2달 맞았는데. 대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전옥선 어머니. 눈물이 자주 흘러 글을 읽는 것도 사람을 마주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노안까지 겹쳐 작은 일상조차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의 꾸준한 치료로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면서 생활이 너무나 편해졌다고 합니다. 눈도 그렇고 허리, 무릎 또 그래 오는데 또 여기 배가 아파가지고 초음파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했는데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 눈은 한쪽은 백내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쪽에 눈이 막 너무 안 좋고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나오면은 바람을 이래 씌우면 막 눈물이 나고 자꾸 손가 자꾸 이래야 되고 막 이랬더니 습관이 들어가 자꾸 이란다 막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눈물 나는 거 좀 어때요, 어머니? 눈물 나는 건 좀 덜하고. 예, 눈도 좀 맑아지고. 예전보다 낫죠? 예. 체력은 어때요, 어머니? 체력은 나 뭐 몸이 개워졌지. 옛날보다 좀 체력이 좋아졌죠, 어머니? 예, 몸도 개워졌고. 작년에 비해서 좀 어때요, 체력이?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오장부 좋게 한다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어머니. 그리고 아픈 데 있으면 다 얘기하면 그때처럼 그냥 동시에 여러 군데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배 반쪽요가 아픈 게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첫째만 하는 그게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맞아요. 배하고 반쪽이 아픈 게 좋아지고. 그리고 소양인이시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것도 좀 잘 가려 먹고 좀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싱겁게. 근데 또 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음식 가려 먹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것도 그때 좀 침 맞으면 또 다시 또 몸이 좀 회복되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돼. 어쨌든 간에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더 치료 잘해드릴게요. 네, 잘해주있어. 이거 무릎하고 이거 무릎 이게 하여튼 요새는 또 여기 딴 데는 또 좀 많이 좋아지니까 욕심에 배 아픈 거하고 무릎하고 또 지금은 또 욕심이다. 그리고 눈도 더 좋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눈은 노화될수록 계속 눈물 나거든요. 이거 예방할 수 있으면 좋아졌지만 앞으로 더 안 흘리게 할 수 있으니까요. 눈도 더 맑아질 거예요. 무릎이 어떻게 일어나서 무릎이 나서야 침 맞아 올까?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좀 권쳐드릴게요. 침 맞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침 맞으러 가시죠. 침 맞으러 갈까요? 일단 침 맞읍시다. 이분은 그냥 전반적인 노화 현상으로 오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눈이 많이 노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 흘림증이 있으셨고요. 눈물이 계속 흐르셨고, 당연히 노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침침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관절도 많이 안 좋으셨고, 만성 피로에다가 불면증도 있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소양인이고, 소양인 중 신장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오장부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눈 따로 치료하고 관절 따로 치료한 게 아니고 그냥 오장부만 좋게 만들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장부가 좋아지면 관절로 가는 영양도 증가되기 때문에 뼈나 근육이 튼튼해져서 관절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오장부가 좋아지니까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돼서 안구 눈물 흘림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한 것도 동시에 치료가 되셨고, 그리고 오장부가 좋고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어느 정도 좋아지셨고, 당연히 오장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지셔서 피로한 게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전옥선 어머니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몸 전체가 지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침 치료는 눈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야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의 막힌 흐름을 풀어 전신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눈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몸도 개운고 실제 몸이 개우니까 너무 좋는 기라. 이제 더 건강해지는 거는 이제 일단 무릎 이게 이제 완전히 나서야 걸어 다닐 거 아닙니까? 허리하고 눈은 다 나선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다리 이게 좀 이제 다 나섰으면은 산에도 가고 오시고 그래요. 차분히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석순 씨.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눈의 건조와 피로뿐 아니라 끝없는 불면과 불안, 소화불량, 입마름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신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자 눈의 불편함은 줄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눈 가해가 내 뭐 낑긴 것처럼 그래가지고 눈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멀리 거는 좀 보이는데 가까이 거는 보면 이렇게 좀 침침하면서 뭐가 가리는 것처럼 안감 가면 그냥 물약만 주더라고. 그거 눈물약만 주고 이래서 눈물약 넣어도 그때 빠개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디션 좀 어때요? 오늘 컨디션 좋죠. 처음에 왔을 때보다 훨씬 몸도 가볍고. 예,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오늘 눈 우리 건조한 거부터 한번 봅시다. 평소 처음보다 눈 건조한 건 몇 프로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한 100이면은 지금 한 70%? 70%. 우리가 치료하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70%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몸도 많이 가벼워졌죠? 네, 많이 가벼워졌죠. 특히 몸이 가벼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져서 그 영양분이 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다면 잠은 어때요? 잠은 요 근래 와갖고 조금 못 잤어요. 근데 이제 잠은 자긴 자는데 깊은 잠은 제가 못 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잠은 약을 안 먹는다는 거. 약을 끊으셨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잠잘 때 그 약을 안 먹고 이만큼 자는 거는 정말 큰 발전이거든요. 네,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눈을 감으면서 이게 쉬게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게 눈을 감고 쉬게 하고 우리가 눈 감는 동안 눈이 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도 더 잘 자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치료를 해드릴게요. 어머니 맥 한번 봅시다. 네, 맥 한번 봅시다. 맥도 훨씬 리듬도 일정하고 지금은 건강한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혀 한번 볼까요? 혀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네, 한번 봅시다. 좋아요. 혀 색깔도 진짜 마치 젊은 사람이 약간 피곤한 것처럼 나이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땐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혀로 지금 많이 돌아왔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뭐 하얀 그게 많이 끼고 백태가 많이 끼고 입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떫은 간 먹은 것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전혀 없어졌어요. 맞아요. 오장육부를 치료하면 하나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눈뿐만 아니라 다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내원하시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으니까 6개월 후면은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내가 진짜 이만큼 건강하고 기력이 날 수 있나 싶으실 거예요. 이제 침 맞으러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분은 더위를 많이 먹은 이후로 안구건조증이 오셔갖고 내원하신 분인데 안구건조증뿐만 아니라 잠도 못 주무시고 불면도 있고 약간 불안과 번조 그리고 우울한 증상도 함께 겸해서 이제 안구건조증과 함께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에 맞는 약침하고 추나하고 한약 치료까지 해가지고 침 치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건조했던 상태에서 지금은 건조증이 많이 줄었고 잠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충분히 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안구 건조증이라는 거는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원래 100만큼 가야 될 영양분이 60밖에 못 가게 돼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눈물샘과 마이봄샘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1도 못 만들어내는데 오장육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오장육부는 자연에 있는 공기랑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자연에 있는 음식과 공기 그리고 오장육부 자체에서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눈물샘과 마이봄샘의 기능을 올려서 치료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눈 피로라는 것도 눈에 영양분이 덜 가니까 눈을 감으라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 신호 자체를 무시하지 않고 몸을 들여다보고 치료를 하니까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약침할 건데 요 한약 주사거든요. 아시죠? 요거를 이제 우리 잠 잘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하고 눈 건조할 때 좋은 혈자리에다가 이제 약침을 할게요. 그럼 이제 주사하겠습니다. 얇은 바늘을 통해 한약 성분이 경혈로 스며드는 약침 치료는 장부의 기운을 보강하고 눈과 전신의 회복력을 끌어올립니다. 이어지는 침 치료는 막혀있던 기혈의 흐름을 풀어주어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데요. 약침과 침 두 가지 치료가 만나 안과 질환은 물론 전신의 건강까지 함께 회복시켜 줍니다. 침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오장육부가 부족한 게 다 다른데 자기한테 맞는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침을 맞게 되면 눈 피로한 게 즉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오장육부가 일시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오장육부를 치료하고 내 몸 자체가 건강해지게 많이 바뀌다 보면은 침을 맞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도 충분히 뭐가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눈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이게 내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3주 됐는데 너무 빨라서 제가 건강해지면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우리 눈에는 타물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구조물이 있고 그리고 세포들도 있고 신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와 신경 그리고 구조물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눈 자체가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입니다. 오장부에서 눈으로 간 영양분이 10분만 안 가더라도 눈은 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눈의 모든 기능은 오장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눈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를 봐서 뿌리인, 오장바 뿌리거든요. 뿌리인 오장부를 치료해서 눈으로 간 영양을 증가시킨다면 평소 치료가 잘 되지 않던 병도 치료가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프다고 해서 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해당되는 오장부를 치료한다면 병을 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환을 이겨내는 힘은 의학만이 아닌 자신의 선택과 꾸준한 관리에서도 비롯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내 몸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